간단하게 엑셀 처음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배열 함수는 어느 정도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지금 눈치 보면서 보지 마시고 제가 요 엑셀 기초 배열 함수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해서 잘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요,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괜히 눈치 보면서 보면 걸리면 속상하잖아요. 일단은 배열함수, 그러면 엑셀 실기 공부는 조금 해보셨나요? 기출문제는 풀어보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제가 일단은 좀 설명하는 부분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은요, 우리가 배열함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함수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와 별개로, 여기 있는 함수와 별개로 배열함수를 풀으라는 문제가 항상 회차마다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함수는 그냥 이 함수들을 푼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배열함수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배열함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요, 배열함수에 관한 내용들을, 배열함수 공식과 그리고 왜 배열함수를 왜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예제 파일을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홈에서요, 배열함수 이 탭을 딱 누르면 배열함수 창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함수 공식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배열함수 공식 총 8개가 있는데 이 8개를 다 외우시는 것보다 4개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함수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세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공식에는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최고값을 구해, 최소값을 구해,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수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세주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4개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산하는 공식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공식과 sum과 if를 사용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 조건이 2개일 때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하나이면 조건은 하나를 사용해서, 2개이면 2개를 사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계산을 하는 공식에서 sum을 사용한 조건이 하나인 공식은요, 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우리가 블럭이 씌워지면 탭키를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여기에 조건이라고 써서 외워도 되는데 조건이라고 쓰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로 하나가 조건 하나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실 때 이렇게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성별이 남이니, 거주지가 춘천이야, 학년이 1학년이니,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성별이 남이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성별이 남이야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 여기 는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하나 남겨놓으면요, 그대로 남거든요. 자, 계산을 하는데 sum을 사용한 조건이 2개일 때는요, 아까 조건 하나가 가로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는요, 우리가 sum range, average range 이거 하는 것처럼 range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sum if를 사용을 해서 성별이 남자인 사람의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야 라고 하면 금액 부분이 범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로를 두 번 열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공식을 못 외워서 못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배열함수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요, 첫 번째로 공식을 정확히 안 외운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고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 문제를 읽고 이게 조건을 얘기하는 건지 범위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잘 따지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열함수가 어려워요. 여하튼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자, 썸과 if를 사용한 배열함수 공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고 조건이 두 개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sum 안에 if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sum 안에 if를 집어넣고, 우리는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고 조건이 두 개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sum과 if를 쓰면 따다다다다 하고 컴마 범위라고 쓰세요. 계산을 할 때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자, if라는 함수는요, 조건 함수잖아요. 그쵸? 조건 함수는 if를 열면 뭐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가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if 가로 열고 여기에 조건 쓰고 그 다음에 범위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게 세 번째 공식이고요. 네 번째 공식은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따다다다다 하고 컴마 범위가 오는데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아요. 조건이 두 개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로를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요게 네 번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꼭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열함수를 푸세요 라고 하면 문장을 읽고 조건이 몇 개, 계산을 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 두 개를 먼저 따지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sum으로 배열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sum과 if를 사용해서 구하시오 라고 하든지 그 부분이 구분이 되거든요. 자, 공식은요, 요 네 개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개수는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얘를요, 얘를 그냥 복사를 해서 개수에 우리는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요, 범위에 1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로 범위를 1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개수든 계산이든 이 공식을 정확하게만 외우면 우리는 배열함수 공식을 다 외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이렇게 공식을 써봤는데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을 외우시고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요, 제가 한번 이 공식대로 문제를 풀고 이 배열함수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배열함수는 이해를 하고 풀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문제만 푼다고 해서 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 4개, 8개의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되고요. 문제를 봤을 때 배열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구하라고 하네, 계산을 할 거야 개수를 셀 거야, 이거를 구분을 하시고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것도 구분을 하셔서 공식을 써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남자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배열 수식 예제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 함수, 우리는 계산 문제를 풀 때 함수를 먼저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sum을 사용하라고 했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sum을 사용하는데 계산을 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성별이 남에 해당한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쵸?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밑에를 보세요. 성별이 남에 해당한 인원수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거는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카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sum이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조건은 몇 개? 조건은 하나예요. 그쵸? 성별이 남이니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한 문장을 놓고 왜 그 실기 문제 1번 문제가 다 조건 따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and나 o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결론을 만드는 건데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건을 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문제들을 보고 이 문장을 봤을 때 성별이 남이고 거주지가 춘천이고 학년이 1학년이고 직급이 부장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연습할 때 충분히 연습이 되시면 시험 보러 가셔서도요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조건이 하나인 sum을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공식을 써놓는 거예요. 는 sum으로 계산을 하되 열었다 닫았다 조건이 하나잖아요. 그쵸? 컴마 범위라고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요 우리는 요렇게 이 금액의 범위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쵸? 배열함수는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범위를 C2부터 C6까지 넣었으면 앞에도 조건을 만들 때 아니면 또 다른 범위를 집어넣을 때 그와 똑같은 범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내가 범위를요 C2부터 C6까지 집어넣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안에 조건을 만드는데 이 조건을 똑같이 여기에 대응되는 값끼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2부터 C6까지라고 했으면 B2부터 B6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왜? 짝꿍끼리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만일에 내가 요렇게 범위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배열함수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요렇게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함수는 항상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되 나는 지금 얘를 기준으로 는 조건을 남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열함수 구하는 공식에 이 식을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에 해당하는 금액들만 골라서 42,000원이 구해지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왜 배열함수가 이렇게 되어지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배열함수 문제들을 푸실 때 이해를 하고 푸실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봐보세요. 자, 우리는 B2부터 B6까지 남이니?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컴퓨터가 B2는 남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컴퓨터는 얘를 뭐라고 계산할까요? B2는 여니까 얘는 false야 라고 계산하겠죠. 그쵸? 그럼 얘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B3은 남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true가 되겠고, B4도 true가 되겠고, false가 되겠고, true가 되잖아요. 그쵸? 요거 지금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는요 이렇게 참일 때는 true가 되고 false일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는요 true가 1이고요 false가 0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true니까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B2 배열함수는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B2부터 C2까지 B2 곱하기 C2가 되잖아요. 그러면 B2 곱하기 C2가 되죠? 그러면 0 곱하기 10,000원이니까 0, 1 곱하기 15,000원이니까 15,000원, 1 곱하기 10,000원이니까 10,000원, 0 곱하기 20,000원이니까 0, 1 곱하기 17,000원이니까 여기 안에 남는 애들이 어떤 애들만 남는 거예요? 남자에 해당하는 짝꿍만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썸하니까 남자 금액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김지용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커마 1급에 나오는 배열함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좀 이해가 되겠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좀 남겨줘 보세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겁니다. 만일에, 자, 얘가요, 썸이 아니라, 에버리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B2가 남이니? 라고 해서 이 조건이 참이 되는 애들만 곱하기 1을 하니까 그 15,000원, 만원, 17,000원이 남겠죠? 그쵸?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하니까 뭐가 돼요? 평균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에버리지 대신에 맥스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맥스를 하니까 내가 남은 금액들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높은 값만 15,000원, 아니 17,000원이 남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요게 배열함수예요. 자, 만일에 얘를요 카운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면 자, 곱하기 1이니까 카운트는 밸류를 세잖아요. 그쵸? 밸류를 세니까 어떻게 돼요? 개수가 15,000원, 만원, 17,000원 이렇게 하니까 3이 되니까 얘는 개수를 세겠죠. 그쵸? 자, 원래대로 돌아가세요. sum 여기서요 범위가 개수를 셀 때는요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1. 그러면 짝꿍끼리 남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1,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요 개수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 1, 1을 더하니까 3이 되잖아요. 그쵸? 아, 김지영님 마스터 아니요, 여기는 모스 마스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커마 1급에 해당하는 배열 수식 문제를 공부하는 거고요. 엑셀은 그 엑기스 문제를 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수업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여하튼 그 엑기스 문제를 기준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는 배열함수는 조금 모스 엑셀이랑은 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1을 하면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 밑에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이게 배열함수인 거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함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보셔도 좋으세요. 그러면 보셔도 되는데 혹시 엑셀 기초 다지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한 2시간, 3시간 분량인 부분을 뛰어넘고 배열함수 부분을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요 공부하셔도 되죠 뭐. 자, 되시나요? 이게 앞에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됐니?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시간차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도 연습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연습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배열함수가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세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이해가 다 되셨으면 이 부분도 뭐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배열함수는 여기에 있는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 여기에 안에 있는 가로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예제, 배열 1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if average 함수, 계산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어떤 함수를 가지고 뭘 풀어야 돼? 라고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네. 그래서 문제에 보니까, if와 average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if와 average를 사용해서 배열 공식을 써야지, 배열 수식 공식을 써놔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일단은 여기서요, if average가 아니라 직무수행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그냥. if와 sum을 사용해서 그냥 직무수행의 합계를 구해봅시다. 합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이 몇 개인지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표의를 이용해서 부서별 직무수행 평균을 구하시오. 합계를 구하자고 했죠, 그쵸? 자, 부서는 A11, A33을 기준으로 하고 라고 했고, 직무수행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조건이요, 부서가 관리부야, 기술부야, 기획실이야? 네.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따는 방법은요, 요거예요. 요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내가 이 문장에서 조건을 따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부서가 관리부야, 기술부야, 기획실이야, 인사부야? 이거는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직무수행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수행의 합계야? 라고 하면 이거는 합계를 계산하는 거지, 뭐 직무수행의 합계가 뭐 100 이상이야, 50 이상이야, 70 이상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쟤는요, 조건이 하나인 합계를 구하는 공식을 써놓는 거예요. 어떻게? if와 sum을 써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sum.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라고 했죠? if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이게 우리 세 번째 공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if는 가로가 열리면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가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쵸? 얘는 가로를 해주면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범위는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 직무수행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직무수행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81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를 누르면 밑에까지 한 번에 선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멋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내려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내려도 되고,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관리부를 구하고 기술부를 구하고 기획실을 구하고 인사부를 각각 구할 거잖아요. 그럼 이 범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아시는 분, F4를 씌워야죠. 그쵸? 우리는 밑으로 당길 때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F4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쵸?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열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짝꿍끼리 구하는 거라고. 그쵸? 짝꿍끼리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부서가 관리부야 조건을 만들 때 부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짝꿍들이 있어야겠죠. 그쵸? 아이고. 자, 범위가 여기고 F4 여기 앞에 조건을 만들 때 이 범위에 해당하는 짝꿍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F4를 걸어주고 자, 얘의 값이 뭐가 된다고요? 아까는 남여라고 썼지만 이번에는요, 관리부야, 기술부야, 기획실이야, 인사부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관리부를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4를 기준으로 A11, A33에서 A4를 기준으로 어떤 애들만? 참인 애들만, 관리부인 애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true가 되니까 관리부에 해당하는 애들만 참이니까 이 관리부에 해당하는 짝꿍들만 남겠죠?
갈리브에 해당하는 짝꿍들만 남습니다. 그 남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합계를 구해주니까 갈리브에 해당하는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리고요, 얘를 밑으로 뿅 내리면 각각의 기술부, 기획실, 인사부에 해당하는 값들이 구해지겠죠. 그쵸? 자, 얘는 지금 썸인데 에버리지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리브에 해당하는 애들만 참이니까 그 짝꿍이 남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이 에버리지로 평균이 구해지니까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그쵸? 배열 함수는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배열 함수 문제고요. 자, 얘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인원수는요, 썸과 if를 사용한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썸 안에 if가 들어가,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니까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 대신에 1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if 가로 닫고 썸 가로 닫고 이렇게. 김지영님 이것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배열 함수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이 참인 애들에 해당하는 짝꿍들이 남아서 계산이 되는 거.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 조건이 하나인 썸과 if를 사용하는 개수를 구하는 배열 함수 공식을 써놨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컴마 1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if 함수가 조건을 따져서 true야 false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건이 참이면 컴마 다음에 true 값이 오는 거잖아요. value if true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얘를 생략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부분을 value if false 부분을 생략을 하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조건을 만들어 주되 이렇게 부서명들 중에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는 갈리브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면요, 어떻게 돼요? A11이 A4야? 라고 물어봐서 참인 애들만 남겠죠? 참인 애들만 1111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해당하는 썸을 하니까 합계가 구해지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인원수가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해만 되시면 돼요. 이해만 되시면 반복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뭐 굳이 이 부분을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구구단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구구단 못 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도 외우고 게임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배열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조건을 이렇게 따서 이게 공식을 외우고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이거 하는 방법들은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번 넘어갈까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배열 함수의 기초인 거고요. 문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배열 함수 이 예제로 가보시면 문제는요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엑셀 기초 다지기에서 봤던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있잖아요. 밑으로 당기면 변하냐, 옆으로 당기면 변하냐,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배열 함수는 첫 시간에 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배열 함수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문제가 있으니까 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계산을 하는지 개수를 세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개수를 세는 거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표 1을 이용을 해서요 감옥명별 학과의 개수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범위가 아니라
숫자 1이 오는 거예요. 그쵸? 범위 대신에 1이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러면 조건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이걸 따져봐야죠. 그쵸? 그러면 이 표를 보면 감옥명에서 C002야, P007이야, C005야, 001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쵸? 감옥명이 이거야? 조건이 되고, 일단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인데,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이것도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조건이 몇 개? 조건이 두 개. 조건이 두 개인 뭘 구하는 공식? 개수를 세는 공식을 써놔야죠. 그쵸? 그러면 sum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는 sum이라는 함수에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원래 1을 안 써줘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 그렇게 외웠으니까 씁시다. 왜요? 첫 번째 가로의 조건은 true, false로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 아니면 0이잖아요. 두 번째 계산하는 조건식도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1 아니면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곱하기 1을 하든 말든 뭐 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안 넣고 외우셔도 되고 그냥 곱하기 1이라고 해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가로 안에서요. 우리는 감옥명이 C002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집어넣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값을 구하고 밑으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이 범위가 파란색의 범위가 밑으로 당겨지고 옆으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는 뭐래요? F4를 씌워주고 는 여기서 그쵸? 성별이 남이야? 직급이 대리야? 이거 해야 되니까 감옥명이 C002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많이 가려져가지고 좀 그러네. 자, 요렇게 돼야 돼요. I4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조금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쵸? 여기. 저 I4가 맞잖아요. I4. 자, 다시. 자, 여기에 있는 범위가 I4야? 라고 했어요. 이게 가려져가지고 문제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이게 좀 불편하네. 여기에도 보여야겠다. 자, 지금 여기서요. 나는요. 밑으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I4를 어떻게 걸어줘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 배열함수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우리는요. 지금 I4를 기준으로 얘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C002의 전자공학과에 해당하는 개수를 셀 겁니다. 그쵸? 아직 첫 번째 조건뿐이 안 넣었지만 I4를 기준으로 밑으로도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밑으로 당길 때 얘가 I5, I6, I7, I8로는 바뀌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밑으로 한 칸 당겼을 때 P007에 해당하는 전자공학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밑으로 당길 때 변해야 되니까 숫자에 달러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C002에 해당하는 컴퓨터 공학과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옆으로 당겨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 C002가 옆으로 뿅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묶어줘야 돼요? 영어에 달러를 붙이고 안 변하게, 옆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하고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게 참조를 걸어줘야죠. 그쵸?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거예요. 밑으로 당길 때 변하냐, 옆으로 당길 때 변하냐, 이거. 자, 두 번째도 해볼까요? 이게 좀 불편하네요. 두 번째 조건에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컴퓨터공학과야,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범위 안에서
자, 이 범위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요?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기고 옆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옆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는 F4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는이라고 해서 여기에 아마 J3이야? 요걸 거예요. 자, 전자공학과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 여관 불편하네 이거. 자, 그쵸? J3이 맞죠? 그쵸? J3. 그러면 여기에 J3을요, 얘는 또 어떻게 걸어줘야 될까요? 이 J3을.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한 칸 당겼을 때 전자공학과가 밑으로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밑으로 당길 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달러를 어디 붙여주는 거? 숫자에 붙여주는 거. 그쵸? 그리고 옆으로 당길 때는요, 이 전자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컴퓨터공학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의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부분을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절대 참조의 개념은 엑셀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래서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 행,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 열. 그래서 옆으로 당길 때 안 변하는 거면 영어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안 변해. 밑으로 당길 때 안 변하는 거면 숫자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안 변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다 걸어준다고요?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되니까, 밑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만 묶어주는 거예요.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C00에 해당하는 전자공학과는 없지만 얘를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당기면, 자, 얘를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겠죠. 그쵸? 자, 얘는요, 요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내가 I4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밑으로 당길 때 밑에 값이 007, 005, 006, 001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당길 때 얘는 지금 빈칸이잖아요. 그쵸? 얘는 빈칸이니까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 전자공학과 이거 학과명으로 한번 볼까요? 얘는요, 밑으로 당길 때 빈칸이잖아. 그러니까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옆으로 당길 때는 컴퓨터공학과가 있으니까 전자공학과가 컴퓨터공학과로 변신해 줘야 되는 거지. 그쵸? 요렇게. 요게 배열함수입니다. 조금 이해되세요? 저는요, 이 문제를 풀어보고 얘를 다시 지우고 sum if로 해서 다시 풀어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sum if로 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이 배열 예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면 시간에서 이런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배열함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을 또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적응이 잘 되면 이제는 뭐 시간 정해놓고 또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뭐부터 하라고? 저거 함수를 보라고. 자, 그러면요, average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 함수 안에 기본 함수와 if가 같이 사용됐다 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아니, 제가요, 여기. 이거 아니고.
여기요, 여기.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하라고 했고, 기본함수와 if가 같이 사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기본함수 안에 if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if가 사용된 배열 수식이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 컴마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공식을 외울 때 여러분들 배열함수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공식을 제대로 안 외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if가 들어가면 기본함수 안에 if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if가 나오면 여기 컴마가 항상 들어와. 컴마 뒤에 뭐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렸거든요. if가 들어가도 곱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지. 틀린 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if가 들어가면 컴마가 와. 범위가 오면 계산. 1이 오면 개수를 세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외우시고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인데, 얘는 average가 들어갔으니까 계산이겠죠, 그쵸? 그러면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요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조건이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조건이 몇 개일까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야? 학과가 전자공학과야? 이거는 조건이 맞아요, 그쵸? 그쵸? 학과가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쵸? 그러면요, 자, 출석이 가제가, 중간이, 기말이, 평균이니? 이렇게 하기에는, 조건으로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쵸? 얘는요, 조건이 하나인 평균을 구하는 배열수식 공식을 써놔야죠,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컴마 1이 아니라 컴마 범위가 와야 되잖아요. 어떤 범위? 내가 계산할 범위, 그쵸? 그러면 써봅시다.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하나니까요, 가로가 없어요.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가 오잖아요, 그쵸? 범위.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바로 갑시다. 그냥 범위라고 쓰지 않고 우리가 공식을 쓸 때 출석의 평균이니까 출석의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F4까지 하면 더 좋죠. 왜? 밑으로 잡아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니까. 일단은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아 보세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앞에 조건만 만들면 되는데, 자, 요 상태에서 자, 우리는 밑으로도 당기지만 옆으로도 당길 거 아니에요. 왜요? 출석만 구할 게 아니라 가제, 중간, 기말을 한 방에 구하고 싶잖아. 그쵸? 맞죠? 간혹이요, 배열함수를 구한다고 해서 요렇게 넣으신 분이 있어요. 요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요렇게 출석만 넣고 내가 옆으로 당겼을 때 가제로 되고 중간이 되고 기말이 되면 되잖아요. 옆으로 한 칸 당겼을 때 상대 참조, 그쵸? 중간이 되고 기말이 되고. 그러면요, 옆으로 당겼을 때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숫자에 달러를 걸어줘요? 영어에 달러를 걸어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옆으로 당기는 거는 옆으로 당길 때 변해야 되니까, 옆으로 당긴 거는 영어잖아요. 열이잖아요, 그쵸? 그럼 영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위를 삼을 때 여기 있는 F4를 한 번만 누르면 되겠네요, 그쵸? 영어를 풀어주면, 자,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에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변하지 않고, 옆으로 당길 때는 E가 되고 F가 되고 G가 되겠죠, 그쵸? 이 문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배열함수는 뭐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이지만 전자공학과야? 컴퓨터공학과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 짝꿍의 범위에서 나 밑으로 잡아당기고 옆으로 잡아당길 거잖아요, 그쵸? F4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면 돼요? 지금 딴 셀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이상한가 봐요. 얘를 선택하고 가겠습니다. I12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I12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옆으로 옮길 때 숫자에 달라? 아니요, 옆으로 당길 때는요, 영어잖아요, 영어. 영어니까 영어에 달러를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에 달러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구하고 밑으로도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숫자가 이게 4가 되고 24가 되면 이 범위가 한 칸 내려와 버리니까 이 숫자에는 달러를 붙여 놓는 겁니다. 응? 아시겠죠? 자, 여기서요, 우리는 컴퓨터 공학과를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I12가 I13이 돼야 되는 건 맞고, 왜? 전자공학과의 출석을 구해야 되고 전자공학과의 과제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요, 옆으로 당길 때는요, 얘가 옆으로 당길 때 과제를 구할 때 컴퓨터 공학과가 옆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걸어줘요?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고 밑으로 당길 때는 전자공학과로 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숫자에 풀어주고 영어에 걸어주는 거죠, 그쵸?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공학과 밑으로 당길 때 전자공학과가 있으니까 바뀌어야 돼, 그쵸? 그런데 옆으로 당길 때는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빈칸으로 될 때는 달러를 붙여줘야 돼. 바뀌면 안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영어에 달러를 붙여주고 숫자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달러를 붙여주고 숫자는 풀어주면, 배열함수는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하는 겁니다. 왼쪽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고, 얘를 밑으로 내리고 얘를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뿅 구해지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얘네들을 분석하지 않아도 2차원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배열함수예요, 배열함수. 김지영씨 잘하시네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잘하시는 거예요. 엑셀 모스도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모스 엑기스 문제 말고 그 다음 게시물에 또 시험에 나왔던 유형들을 써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보시고 계시죠? 뭐 다른 거 하면서 보시더라도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시 복습하시면서 그때 다시 보세요. 그때 다시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우리 그 카톡 그 창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아시겠죠? 자, 배열 3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3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식을 쓰면 가려지네요. 학대를 해서 그런가 봐요. 자, 일단은요, 여기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if와 max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max 안에 if가 들어가겠죠, 그쵸? if가 나오면요, 컴마가 들어갑니다, 그쵸? max가 들어간다는 거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컴마 범위가 오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져야죠. 뭐야?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거야? 자, 표 3을 이용하여 분류 코드별 최고 월 평균 임금을 저기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분류 코드가 SA야, AP야, 요거에 해당하는 뭘 구하는? 월 평균 임금의 뭐야? 최고값을 최고 월 평균 임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월 평균 임금이 최고값이야? 이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max와 if를 사용한 조건이 하나인 계산을 하는 공식을 써놔야죠. 그러면 기본함수 max 안에 if가 들어가 따다다다다 컴마 범위가 오는데 월 평균 임금이잖아요, 그쵸? 월 평균 임금을 넣어주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걸어주고 if 가로 닫고 max 가로 닫고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셔야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로를 안 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배열함수는 어떻게 해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월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SA에 해당하는 애들만 짝꿍이 남아서 맥스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범위를 요렇게 넣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이 짝꿍에 해당하는 조건을 완성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부분인데 또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워주고, 그쵸? 는 얘가 SA니 셀 값으로 이렇게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쵸? 얘는요 A3을요 따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옆으로 당기지 않고 밑으로만 당기잖아요. 그러면 A3이 A4가 되면 그냥 뭐 되니까 굳이 뭐 달러를 붙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SA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아서 거기에 맥스를 씌운 값이 뿅 나오겠죠. 그쵸? 자, 요거 아시겠나요? 기출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나오진 않고요. 여기에 매치라는 함수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342만원에 해당하는 여기 업무 구분 시스템 설계 분석가를 얘를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256만원에 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값을 갖고 오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뭘 써서요? 매치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다음 시간에요. 지금은 우리가 배열함수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합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매치랑 인덱스를 씌워가지고 매치와 인덱스 함수를 설명해 드리고 매치와 인덱스를 씌워가지고 저기 있는 값을 갖고 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라이트와 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배열 함수의 유형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조건에 함수가 들어가는 배열함수의, 조건을 만드는데 함수를 사용하는 배열함수가 나와요. 요런 문제예요.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저거는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인데, 일단 개수를 세는 건지, 계산을 하는 건지 일단은 파악을 해야죠. 그쵸? 자, 그리고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봐야죠? 자, 분류 코드가 SA인 자료에, 자, 분류 코드가 SA야? 조건이 되잖아요. 그쵸? 분류 코드가 SA인 자료에 대해서 업무 코드별 종사자 수의 합계잖아요. 업무 코드가 분석가야, 관리자야, 기획자야? 이것도 조건이 되잖아요. 그쵸?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쵸? 그런데 뭐의 합계요? 종사자 수의 합계니까 종사자 수가 뭐가 될까요?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썸 함수를 사용한 조건이 두 개인 배열 함수의 공식을 써놔야죠. 그렇죠? 일단 써봅시다. 는 썸이라는 함수를 써서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잖아요. 그렇죠? 범위는 종사자 수의 범위니까 이렇게 넣고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웁시다. 그 다음에 썸 가로 닫아줍시다.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공식을요 써놓고 하셔야 돼요.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냥 앞에서부터 다 완성을 하려고 해. 천재인 거야, 천재. 근데 결국에는 다 완성을 못해요. 왜? 도중에 가다가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공식을 써놓고 범위를 집어넣고 달러를 씌우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서 우리가 조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조건은 뭐야? SA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분류 코드 얘네들 중에서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다 싶으면요 뭘 하시면 돼요? F4를 씌우시면 돼요. F4를 씌우고 는 SA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큰 따옴표하고 SA야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게 싫으면 셀 값으로 갖고 와서 F4를 씌워줘도 되죠? 그쵸?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거나 변하지 않도록. 그쵸?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두 번째 조건이 문제입니다. 그쵸? 라이트 함수를 아직 안 써먹었잖아요. 라이트 함수를 아직 안 써먹었는데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업무 코드는 업무 구분을 기준으로 마지막 세 문자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씌워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갖고 와 라고 해보면 분석가, 썰턴트, 개발자, 관리자, 분석가, 개발자, 관리자, 개발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라이트 함수를 씌우는 거예요. 어디에? 저 업무 구분에요. 그런데 배열 함수는 뭐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쓰나 라고 싶겠지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써서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하니까 이 짝꿍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걸고 컴마 오른쪽에 몇 글자? 세 글자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요 요거예요. 여기서 라이트 함수가 끝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가로를 닫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요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함수는요, 엑셀은요, 함수가 나오고 가로가 열리고 가로가 닫혀야지 거기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쵸? 라이트 함수에 가로를 열고 컴마 3이라고 해서 가로를 닫아줘야지만 컴퓨터가 분석가, 썰턴트, 개발자, 관리자, 분석가 쟤네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닫고 는 분석가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쵸? 요거 아시겠나요? 그러면요 배열함수 다 푸신 거예요. 요게 잘 이해가 되시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에 가로를 안 닫아주는 거. 자꾸만 까먹나 봐.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값이 안 나오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에 가로를 닫고 는 2, 3. 여기서 2, 3을요 달러를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냥 밑으로만 잡아 당길 거잖아요. 2, 3이 4가 되고 5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뿅 값이 구해지겠죠. 그쵸? 요게 배열 함수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화돼서 나오는 거고 좀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참, 네. 조금 있어야지 글들이 올라오겠죠, 그쵸?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냥 저 혼자 설명하는 거는, 잘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적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뭐 했냐면 배열 함수를 해봤어요. 그쵸? 배열 함수 공식을 써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쵸?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배열 함수 공식을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공식을 외워서 이 문제들을 푸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마 1급에 기출문제를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계산을 하는 건지 개수를 세는 건지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좀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고요. 그냥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좀 시간 봐서 시간이 되면 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영상은 그대로 올려놓을게요. 편집하지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썸네일만 바꿔가지고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릴라 실시간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목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용씨 감사합니다. 그 모스 엑셀 빨리 보시고요. 컴퓨터 자격증의 졸업은요 커마 1급 따시면 돼요. 그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이상 커마 1급이 컴퓨터 자격증 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만나요. 커마 공부하실 때 또 만나고
모스 하실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